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다음 주 주중에 파타야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구조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거하고 겹칩니다. 오히려 파타야로 설명을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비자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콘도들은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팔기가 싫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팔기가 싫은 이유가 있겠죠. 그 콘도들을 잘못 제가 생각을 하면 이 비자 때문에 그 콘도들을 고려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지 않은 콘도들은 안 파는 게 제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뭐 비자 상관없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게 되면 그 가격이 다 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들고 제 기준에 맞고 좋은 콘도가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그 콘도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 또 구조 얘기를 할 텐데 요거 지나면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얘기를 다음 주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연결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 뛰어넘으면 위치 얘기를 한 2번 정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한국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안 좋은데 그 위치가 좋다고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위치 얘기를 한 2회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위치 얘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일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뭘 하다 보면 팩트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비어지는 공간들 있잖아요. 상상으로 메워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객관화시킵니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고객님이 이번에 이제 좀 놀러 오셨는데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래갖고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보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고요. 또 그랩 잡아갖고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하이 시즌이라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커뮤니티에서 관광객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왔더니 관광객이 미어 터지구만. 그게 뭐냐면 한국 커뮤니티를 보니까 한국 사람 숫자 줄었거든요. 그러면 다 줄은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관광객이 다 줄어버리는 걸로 나와 이제. 사고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좀 많이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금요일날 메가박나에 가서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프로퍼티인 것 같아요. 이 프로퍼티에서 여기 있는 콘도들을 판매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콘도들이 전부 파타야에 있는 콘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이 메가박나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몰에 갔을 때도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그리고 요 지금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요 팜플렛에 보면 여기 없는 콘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얘네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 대행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전수 조사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한번 있죠. 그게 한 1년 반 정도 돼요. 그리고 처음 이제 파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시면 이게 영어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영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영어 아니죠. 보시면 전부 태국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지금 이걸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연수익 얼마 준다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방콕에 와서 얘네들이 태국인 쿼터를 팔고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 쿼터 팔아요, 물어보면. 왜냐면 외국인 쿼터도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대상은 태국인이 주 타겟입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위키백과로 가서 인구를 봅시다. 11만 6,417명. 요게 등록된 인구입니다. 등록된 인구. 그러니까 파타야에 등록된 인구입니다. 이게 태국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이 얼마나 작은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전철 같은 거 없잖아요. 콘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왜 생기느냐?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면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돈탄이나 나콘라차시마보다 왜 치앙마이의 콘도가 더 많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그 이해를 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11만 6천 명인데 실제로 11만 6천 명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왜 훨씬 많냐면 태국은 지방에서 올라오면 주소지를 옮기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지에 옮기려면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인구는 2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반 인구라 해서 35만 명 있는데 한 요 정도가 파타야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실제 돌아다니는 인구는 더 많아요. 왜?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되는 인구는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 100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빼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조금 들어보시면 왜 빼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35만 명 안에는 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건 상주 외국인이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타야에 새로 콘도가 생기는데 제곱미터당 20만 바트예요. 제곱미터당 20만 바트면 팔랑까오보다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 20만 바트짜리 집을 태국인이 사야 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해변가에 있는 콘도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소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매입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겠죠. 별로 없어요. 이게 방콕처럼 회사가 있고 중심부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전철 역세권에 살면서 출퇴근하기 위한 용도로 사거나 렌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뭐예요? 바닷가에 풍경 좋은 콘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콘도는 외국인이 몇 퍼센트만 살 수 있습니까? 49%만 살 수 있어요. 51%는 태국인 쿼터입니다. 이게 프리홀드 기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1%를 사줘야 되는데 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파타야죠. 파타야 지도를 보시면 요즘 굉장히 많이 짓는 쪽이 여기 종티엔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간이 많죠. 요쪽하고 요 뒤쪽 많이 지어요. 요 뒤쪽으로 많이 지어서 요쪽까지도 많이 짓죠. 이쪽까지도 많이 짓습니다. 콘도를. 자, 그러면 여기 상주하는 태국인이 얼마만큼 살 거냐는 거죠. 얼마만큼 살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냐? 안 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뒤죽박죽이에요. 싼 데는요, 한 온록 가격으로 나오고요. 비싼 데는 통로 가격입니다. 비싼 곳은 통로 가격이에요. 제가 파타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방콕에 와서 태국인 쿼터를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서 얘기를 할 때도 뭡니까? 외국인 쿼터가 다 팔리는 건 좋은데 무조건 외국인 쿼터가 다 팔린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태국인 쿼터가 팔려줘야 됩니다. 물론 저층에 있는 쭉정이 유닛이 안 팔리는 건 그냥 다 팔렸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덤핑해갖고 난리잖아요. 그거 다 팔리면 다 팔린 거고 그거 안 팔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사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요층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실제로 촌불이나 파타야나 시라차에 가보시면 어떤 콘도들이 있냐면 주거지 쪽에, 해변가 아닌 주거지 쪽에 가면 저층 콘도들이 있어요. 거기가 저층 콘도라고 해서 무슨 수영장을 중앙에 놓고 무슨 호텔 리조트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방콕에 있는 저층 콘도하고 똑같이 생긴 콘도들이 있어요. 그런 콘도가 수요가 있는 콘도들입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싸거든요. 정말 싸요. 그런데 제곱미터당 20만 밭, 뭐 15만 밭, 16만 밭, 심지어 35만 밭 하는 콘도를 태국인들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전수조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판매 구조 이상하다. 1년마다 판매하는 애들이 바뀐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방콕에 있는 에이전시 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나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한다. 제가 어떤 콘도로 갔어요. 가격을 하나 달라 했더니 제곱미터당 35만 바트이에요. 바닷가도 아니야 거기는. 돌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깎아준대. 25만 바트로. 그래서 내가 어느 콘도 가격이 얼마인지 줄줄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만 바트로 깎아주더라고요. 또 다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콘도 가격 깎아준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깎인 가격이 실제 깎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베트남 여행 가면요. 태국은 정찰제잖아요. 전부 다 야시장 가도. 근데 베트남 가면 흥정을 해야 돼요. 옷을 하나 사는데 흥정을 했는데 이거 사고 나서도 어마어마하게 깎아도 제대로 산 건지 알 수가 없죠. 이 형태로 콘도를 사요, 여러분들이. 콘도를 산다니까 뭐에 현혹돼요? 바닷가 앞에 멋진 콘도다. 바닷가 앞에 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멋진 콘도다. 이거에 현혹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알기 쉽게 이거 원화맛으로 제가 해놨는데 원화맛이 비싸거든요. 원화맛은 원래 비싼 지역입니다. 사실은 원래 비싼 지역인데 여기는 특히 비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리코멘드로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제곱미터당 가격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가격 요거 갭 차이를 보세요. 갭 차이를. 갭 차이가 평균적이지 않고 많이 차이 나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비싼 거는 30만 밭 넘어가지고 비싸고요. 그 다음에 25만 밭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만 밭짜리가 있어요. 툭툭 끊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물론 고층이 있고 저층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게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의 가격 갭 차이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외국인 쿼터를 비싸게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제가 요거 안 팔 거니까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분양할 때 판매를 했었어요. 그 판매를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냥 잼만 날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가 실제로 사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다시 제가 가격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10%가 넘어갔어요. 더 넘어갔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판매를 안 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뒤에는 더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완성될 때쯤 됐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냐, 이 지역에서. 태국인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수익을 뽕을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커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러분들 방콕 가격 모르시는 분한테 얘기 드리면요, 35만 바시면요 통로에서도 좋은 콘도 삽니다. 25만 바시면요 에까마에서 제일 좋은 콘도 사요. 그냥 20만 바시라고 얘기를 하면요 팔랑까오, 온누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프라카농도 라마포 쪽은 다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 주고 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 바닷가라서, 뷰 좋으니까. 건설사들 보시면 동네 건설사들이에요. 여기에 산시를 짓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유추를 해보시면 돼요. 파타야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법인 만들어서 해줄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커터를 다 팔려버리면 태국인 커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태국인 커터를 리스홀드를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촌부리에서. 저기 푸켓이 그러잖아요. 푸켓은 한 콘도인데 프리홀드 콘도하고 리스홀드 콘도가 막 섞여 있어요. 거기는 섞여 있죠. 그리고 애초에 90년 줘버리잖아요. 아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뭐 요즘 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구조로 들어갈게요. 구조로 들어가면 어디 볼까요? 코파카바나 봅시다. 아까 나왔던 코파카바나 보면 여기 있죠. 코파카바나 키울게요. 여기 보시면 요 35, 29, 80짜리도 있고요. 29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 이렇게 꺾어놨죠. 이렇게 바다가 이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바다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앞쪽은 이렇게 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참 안 좋은 유닛이죠.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도 시야가 막히니까 앞쪽은 별로 안 좋은 유닛입니다. 자, 그럼 요거 구성이 잘못됐냐?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15층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72짜리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리비에라 좀티엔 거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것도 35, 뭐 79짜리도 있고요. 27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타워가 두 개. 요거 보는 게 더 낫겠죠. 31짜리 있고 35짜리 있고 45짜리 있고 그 다음에 50짜리 있고 84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구성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종합선물 세트 같죠. 종합선물. 다 있어요. 다. 자, 요게 저층입니다. 그럼 저층은 37 쭉 있고 끝단위에 81 있죠. 요게 전부 다 바닷가를 보고 있고 바다 뒤쪽은 유닛이 없어요.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45, 56, 81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면적이 점점 커져요. 자, 그래서 저 끝으로 펜트하우스까지 가보면 201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201짜리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콕에서는 안 지어요. 만약에 201짜리 유닛이 있을 정도의 지역이면 35짜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 그건 그냥 외국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스코프 랑수안 볼게요. 랑수안 보면 비싼 지역이죠. 스코프 랑수안 보면 면적이 어떻게 돼 있냐? 원베드로 82,
투베드룸 152, 투베드룸 164 이렇게 딱 있습니다. 유닛이. 그래서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가면 면적이 엄청 커요. 지금 이것도 면적이 좀 작아요. 이 투베드룸은. 더 커야 돼. 이 동네면. 한 300 넘어도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가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커져야 되고요. 가격이 싼 지역에 가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아져야 됩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은 지역의 면적 구성이 통로나 에까마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XT 에까마이를 그렇게 깐 거예요. 구성이 좀 온누보다 못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앞에 지금 파타야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만 밭 30만 밭 하지만 이 20만 밭을 있잖아요, 25제곱미터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훨씬 전체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훨씬 전체 금액이 작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게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통로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 사람이나 또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나 또 정세가 불안한 국가들의 부자들 있잖아요. 뭐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 부자들,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빨리 옮겨 놓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자까지 주잖아요. 옮겨 놓길 잘했지. 여차하면 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는 거의 묻지마 투자예요. 묻지마 투자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격에 맞으면 사는 건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그 바닷가 앞에 콘도네? 내가 한 3억 정도로 살 수 있을까? 다른 건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그 콘도들을 안 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볼 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판매하는 콘도예요. 판매하는 콘도들도 깝니다. 이거 노블폼 통로죠. 노블폼 통로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판매를 하는 유닛은 여기 보시면 63.5 돼 있죠. 요 면적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73.25 있잖아요. 요 유닛만 판매를 합니다. 요 유닛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요 유닛을 판매를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31.77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이걸 합치면 84 나오잖아요. 84 거의. 그러면 이건 금방 팔려요. 금방 팔린다니까요. 오히려 구조만 잘 만들어 놓는 게 금방 팔려요. 근데 이렇게 쪼개 놓다 보니까,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쪼개 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것도 처치곤란, 이것도 처치곤란 되는 겁니다. 이게 팔리게 되면 뚫지도 못해. 근데 뚫어도 문제인 게 호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도 크게 못 만들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남으면 덤핑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층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통로에 2억 3억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쪼개 놓는 겁니다. 대신에 외국인 쿼터를 어떻게 해요? 분양할 때 면적당 가격을 올려서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수시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13억, 14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콘도를 정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당시에 7억, 8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의는 어떻게 와요? 3억으로 통로 찾는데요. 이런 걸 사게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냐면, 파크 오리진 통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리 무너진 데 있죠. 그 아직 다리 다 안 고친 것 같은데. 거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거기도
판매를 본사에서 직접 안 했어요. 그거 DWG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한 층에 같이 옆에 붙었는데 안 팔렸잖아요. 그거 다 빨리 뚫었어요. 내부 완성하기 전에. 그리고 설계 다시 해가지고 다 완성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했습니다. 투베드룸으로. 그래봐야 면적이 70이 안 나왔어요.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마지막에 판매를 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에 팔았느냐. 23만 밭 정도에 팔았어요. 23만 밭에. 제가 통로에 얼마 나온다라고 했어요. 35만 밭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성이 안 좋음에도 제가 팔았던 건 뭐냐 하면 이게 35만 밭 하는 동네에서 23만 밭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통화를 할 때 그 사신 분 우리 고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거 내가 28만 밭만 했어도 안 팔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단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28만 밭이었으면 제가 안 팔았을 텐데 23만 밭에 근데 실제로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1만 5천 밭 나오더라고요. 에까마이보다 싸요. 그래서 에까마이의 이 면적이면 맞는 면적이거든. 그 생각하고 그냥 판 거예요. 근데 통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같은 가격에 35만 밭짜리였으면 이 면적이면 안 팔아요, 저는. 가격이 너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남은 거 있는데 안 주잖아요. 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 아니까. 그래서 뭐만 팔고 있어요? 원베드룸 팔고 있어, 원베드룸. 그래서 저보고 팔아달라는 제가 안 판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유닛들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쪼개놨느냐.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그건 뭐냐? 잘못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타야하고 다른 건 뭡니까? 파타야는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다 있어요. 그냥 한 콘도에.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 방콕은 지역에 맞춰서 면적을 다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면 그 역세권에 맞춰서 면적을 다 짜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들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또 받아서 또 사야 되는 유닛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콘도 좋은 걸 찾아도요. 실제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유닛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가격이 싸도 사면 안 되는 콘도도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루 디지털 파크 있죠. 요 뒤에 있는 콘도들이 있는데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살거든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11 생겼죠. 그러면 여기 클라우드 11도 생겼고 트루 디지털 파크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콘도를 4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치 좋죠. 이 지역이 제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콕몰. 그죠? 그런데 요 4동이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이거 쓸데없이 비싸서 제가 한숨 짓는 겁니다. 콘도도 안 좋은데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는 4동을 지어놨죠. 당시에 판매를 할 때 판매 가격이 태국인 쿼터 기준으로 8만 바트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엄청나게 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팔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안 판대요. 외부 회사가 판대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회사 끝났다고 이제 우리가 판다고. 그래갖고 외국인 컷하고 태국인 컷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되냐.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 굿이야. 이러면서 가서 봤어요. 촬영까지 다 했는데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걔가요 외국인 담당 제일 높은 애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미안하다고 15% 난다고. 그 앞에 걔가 그걸 하면서 가격 차이를 벌려놨대요. 근데 그대로 팔아야지 줄여버리면 앞에 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줄여주지를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촬영만 하고 갈게. 그러고 갔어요.
촬영한 거는 올려줬죠. 그러고 나서 얼마? 6개월 지났나요? 또 연락 왔어요. 아, 또 판매권 또 넘겼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느냐면 이걸 어떻게 파냐면 여기 한동 외국인, 여기 한동 태국인, 여기 한동 외국인, 여기 한동 태국인 이렇게 팔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외국인 커터하고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국인 커터든 태국인 커터든 다 안 팔리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안 팔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썩겨버려요. 이렇게 건설사에 파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아까 파타야 콘도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팔만한 콘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요. 팔 데가 거의 없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